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종목 겨루기 이어갑니다. 오늘의 배틀 참전 출연자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오늘 한중현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위험이 오늘도 느껴집니다. 오늘도 시초가 기준으로 그간의 종목들 어떤 움직임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탑5 현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권희 대표의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부동의 1위 자리 잘 지키고 있고요. 3위에 또 GI 이노베이션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위는 한중현 파트너의 IMBDX 그리고 HD 현대산업개발도 4위권에 자리하면서 두 분 다 순위권의 종목을 각각 두 종목씩이나 올리면서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고요. 5위는 정태근 이사의 성광밴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8월 수익률 탑 1위가 유한양행이었기 때문에 체클리브 유한양행으로 이권희 대표님이 1위를 또 차지하셔서 오늘 좀 배지를 달고 있고 9월 탑5 현황 1위도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또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그 배지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또 배틀 종목 두 분 모두 순위권에 또 자자히 또 성과 좋은 종목들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기대가 됩니다.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 배틀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이권희 대표는 화장품주 안에서 실리콘투를 갖고 오셨고요. 한중현 파트너는 한미약품을 또 들고 오셨습니다. 자, 실리콘투 전일 10%의 급등 이후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살짝 윗꼬리를 좀 단 모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또 한미약품도 최근에 경영권 분쟁 노이즈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역시 선방하는 흐름, 최근에 연속적인 양봉을 보여주고 있죠. 두 종목 모두 최근에 또 선방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또 실리콘투 화장품주의 대장을 들고 나오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저희 60초 시간 제한을 두고 핵심 포인트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권희 대표님 준비되셨어요? 네. 네, 들어갈까요? 예, 일단 지금 화장품이 올 초에 굉장히 좋았죠. 6월까지 좋았는데 그 뒤로 이제 좋았던 이유를 보면 실리콘투의 서프라이즈한 실적에 이어서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실적이 좋았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6월 이후 6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수출 지표가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경향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을 좀 잘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이제 우려가 다시 이제 기대로 바뀐 게 8월 수출입 동향이 나오면서부터인데 여전히 지금 실리콘투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리콘투가 만약에 실적이 회복되지 않고 앞으로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국내 화장품주는 그냥 다 파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 이어서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UAE까지 지금 신규 동력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폴란드라든지 이쪽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KBT 성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큰 폭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실리콘투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또 딱 맞춰주셨습니다. 실리콘투를 또 갖고 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한중현 파트너의 한미약품. 지금 채팅방을 보니 한중현 대표님 그리고 이권희 대표님 모두 종목 너무 좋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한미약품 또 들고 오셨으니까 선정 이유 또 들어보도록 할까요? 60초 들어갈게요. 좀 고민도 많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은 그러니까 시장도 시장이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한번 쉬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망설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을 갖고 온 거는 이제 어제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특히나 후발주자들 위주로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한데 그래서 비만 치료제 아이템이 아직 시장에서 그래도 좀 신선하게 받아들이나? 너무 식상하게 받아들이고 식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러진 않나 보구나. 좀 그런 관점을 일단 갖고 와봤고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다음 달 중순이라고 이제 위고비가 상륙한다고 이제 뉴스가 오늘 나왔죠. 오늘 나오고 이거 11월에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새로운 비만 치료제 한국인 체형에 맞는 비만 치료제를 11월에 좀 발표한다는 그런 일정 기대감에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는 동안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서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쉰다고 해도 좀 빠질 룸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서 일단은 갖고 와봤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더욱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어제 그 흐름으로 힌트를 얻으셨고, 그리고 일정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뭐 큰 움직임이 없었던 데 따른 빠진다고 하더라도 빠질 룸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의 모멘텀으로 갖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실리콘2, 한미약품 각각 서로의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한종현 파트너님, 화장품주, 그리고 그 안에서 실리콘2. 본인이라면 매수하시겠어요?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못할 한다기보다 것 같다. 못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화장품이 안 좋다기보다는 자 이제 뭐 투자자분들은 이제 다들 아십니다. 매달 11일 그리고 21일 그리고 그 다음 달 1일은 그 전달에 그러니까 전달에 그 수출 데이터 잠정치가 다 발표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월 11일에도 8월 20일이라도 8월에 대한 잠정치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가 않았어요. 화장품에 대해서. 근데 9월 1일 날, 그때가 제 기억에 주말이었을 겁니다. 9월 1일 날 이제 8월 전체 잠정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때 화장품, 특히나 북미향 화장품, 일본향 화장품이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몰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좀 그 실리콘2를 포함해서 이제 관련된 화장품들이 되게 좋았는데 좀 차트나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한 번씩 무너질 자리에서 한 번씩 버티다 그렇게 좀 좋은 호재에 한 번씩 좀 반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리콘2가 진짜 대장은 대장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온다 한들 저 이제 CG에서도 보이지만 저 6월쯤에 저 전고점을 돌파해서 여기서 더 큰 흐름을 과연 보여줄까? 그거에 대한 자신은 없어서 저라면 뭐 실리콘2가 지금 나쁘니까 파세요 뭐 이런 것라기보다는 여기서 더 가면 저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냥 저는 여기선 일단 홀드. 네. 이건희 대표님, 네. 사실 지금 뭐 잘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들어가게 실적이 정말 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 얼만큼 갈 수 있는 그 폭에 대해서 크게 자신이 없다. 그래서 들어가기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여러 이제 그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열흘마다 한 번씩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데 실리콘2는 그 수출입 데이터만 가지고 이 회사의 실적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통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개별 기업단에서 바로 이제 배송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실리콘2 본사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미스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인디 브랜드가 여전히 강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으로의 확대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예전에 화장품 밸류가 좋을 때 과연 얼마를 줬나라고 기억해 보시면 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이 2014년도에 제일 좋을 때 PER이 한 45배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실리콘2가 대장이라고 하는데도 한 13배에서 15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충분히 더 밸류에이션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이 이제 9월장은 어차피 재미없는 장일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열심히 투자하시면 안 되는 네. 시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그나마 베팅할 가능성이 높다. 종목을 좀 좁혀야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고른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미약품을 보냈다가 리젝트를 당한 거거든요. 오늘 네. 오셨다 그러셔가지고. 어머 또 마음이 통하셨네요. 근데 이제 제가 실리콘2는 이 자리에서 못 사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영역이 아닌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한 번 정도 베팅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네.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한 6만 원, 7만 원대도 충분히 갈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대장은 대장이다. 실리콘2 결국에는 실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자. 실리콘2 전고점까지 또 틀어할 수 있을지 돌파까지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한미약품, 이건희 대표님 크게 뭐 걱정하실 거 없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유행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위고비가 온다고 해도 뭐 1,600만 비만 환자들이 뭐 좋을 거다, 뭐 이런 비만 인구들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던데 그 기자분은 과연 그거 맞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1년 동안 맞으려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맞아요, 들어가야 될 비싸요. 텐데 2천만 원 들여서 자기 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 보면 물론 이제 인기는 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대중적인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미약품이 빨리 약을 만들어내는 게 좋은데 문제는 27년입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발표한다는 거는 이제 막 후보 물질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비만 치료 라인을 여러 개를 지금 한미약품이 한 3개 라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27년도께 빨리 나오는 게 제 26년, 27년이라고 보면 그때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갖고 이거를 제가 추천하려고 맘먹었을 때 그 문제라고 제가 조금 약간 걸리는 게 뭐였냐면 그런 거죠. 이제 이게 그때까지 나올 때까지 나왔는데 한국형 비만 치료제니까 미국에서 못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아권인데 아시아권 쪽을 시장이 겨냥한다고 이거를 소화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 아. 아시아는 또 비만인 거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네네. 예,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제약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론 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네네. 될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자리가 너무 좋아서 네. 예, 이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 한미약품은 뭐 네.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시까지 아직 시간이 멀기도 했고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다 보니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제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한미약품도 짧게 답변을 들어볼까요? 저랑 생각이 완벽하게 보셔서 딱이 두 분은 항상 의견이 네. 저희가 함께한 지가 한 2달쯤 된 것 같은데 브로맨스네요. 2달 동안 저희 뇌가 연결된 것 같은 좀 그런 네네. 느낌이 드는데 좀 고민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을 갖고 온 이유는 이제 이건희 대표님께서도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제 유행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투자도 투자지만 특히나 트레이딩을 할 때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곳에서 그래도 놀아야 거기서 대여도 거기서 뭐 데이든 하든 거기서 놀아야 좀 성과가 있다고 믿는 네네. 편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계속 꾸준하게 공급되고 있는 쪽은 제약바이오 쪽이고 그 안에서도 그중 하나인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좀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부담스럽기도 있고 한데 한미약품을 좀 오랜만에 보니까 한미약품이 그 2015년이었죠. 2015년에 이제 그때 한번 라이센스 아웃 그 사노피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하면서 그때 한번 10조를 한번 쭉 돌파를 했다가 그때 이후로 쭉 빠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시총이 한 3조 후반에서 4조까지 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아주 긴 박스권에 갇혔거든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미약품이 그럼 가만히 있었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미약품은 한미약품 스스로의 좀 자생력을 기르는, 즉 이제 이익 체력을 어느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미약품이 이제는 이익 체력이 한 연간으로 한 2천억 정도는 찍는 그런 회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올해 영업이익이 못해도 2,500원 나올 텐데 지금 시총이 한 대략 4조라고 치면 멀티플이 16배 정도밖에 안 돼요. 16배에서 10배 후반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무슨 제약회사는 제약회사인데 이게 무슨 거의 뭐 가치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도 굉장해서 그러면 일단 여기서 사도 더 좀 엄청나게 크게 손해 보진 않을 것 같다. 네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비만 치료제로 모멘텀만 붙어준다면 이걸 그래도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다. 한 20에서 네. 30% 정도의 좀 짧은 업사이드까지는 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일단 네. 갖고 와보긴 했습니다. 그래요. 갇혀있는 주가에서 지금 산다고 해서 손해보는 확률에 대해서는 일단 하방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따라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더 뚫고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베팅을 하면서 오늘 또 종목 겨루기의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실리콘트와 또 한미약품 두 분의 마음 통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같이 겨뤄봤습니다. 앞으로 성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건희 대표 그리고 한중현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